네, 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중국 방대경의 1대 35 사이즈, 그러니까 35분의 1 사이즈 퍼스트 건담입니다. 예, 일단 첫 소감은요, 커도 너무 커요. 야,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큰데요. 메가 사이즈도 좀 크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40cm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메가 사이즈보다 커도 조금 정도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거 너무 큰데요. 어디다 장식을 해야 될지 막막할 정도예요. 아들 녀석은 보고서 입쩍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크다고? 하고서. 예, 그 정도로 크기에서 오는 박력감은 일품입니다. 뭐 크기 하나로 먹고 들어가는 제품인 거죠. 그리고 LED 기믹이 있고요. 눈, 그 다음에 덕트 부분, 그 다음에 메인 카메라, 그리고 버니어, 그리고 바주카와 빔라이플, 이게 조준경 쪽에 LED가 들어옵니다. 버니어 쪽은, 그러니까 백팩 쪽이죠. 백팩 쪽의 버니어 쪽은 그 자석을 이용해서 온 오프 방식이고요. 머리나 그 라이플, 바주카, 그리고 덕트 부분은 똑딱이식이에요. 누르면은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온 오프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HG를 크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립이 뭐 어렵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프레임은 있고요. 물론 그 외장을 탈거해서 프레임을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는 부분이 다리도 허벅지 중간에서 끊기고요. 팔은 어깨까지 프레임이 존재하고요. 근데 또 이게 가슴 쪽은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슴은 저 통이고요. 그리고 안에 코어 파이트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서 이 안에 소체를 이렇게 보여줄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디자인은 오리진을 기반으로 리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방대경 건담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오리진 건담을 리파인을 했는데요. 요런 디테일이라던가 요 백팩에 요 빔샤벨 꽂히는 하얀 부분, 그리고 요 버니어가 양 사이드로 이렇게 두 쌍이잖아요. 좌우 두 쌍인 부분,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에 이렇게 버니어가 있는 부분, 옛날에 출시했던 MG 퍼스트 버카가 있어요. 거기서 디자인을 따라온 거고요. 그리고 이 가슴 모양 오리진 건담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대신에 오리진 건담에서 이 등 쪽에 그 무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좀 사라졌고요. 그리고 요 콕핏이 위에서 아래로 열렸는데 여기는 반대로 열리죠. 이건 그냥 기본 건담처럼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패치가 이렇게 열리는 거는 그 오리진 건담 디자인이에요. 보시면은 디자인을 MG 퍼스트 버카와 오리진 건담을 적절히 섞었습니다. 이 부분도 오리진에서 따온 디자인이고요. 네, 보시면 이 노란 파츠가 이렇게 오픈 기믹 있고요. 내부에는 깨알같이 디테일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정에서 삭제되었던 이 대기권 돌파할 때 사용하는 필름이 나오는 이 부분도 이렇게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무릎 쪽, 네, 보시면 무릎 쪽 이 해치도 약간 깨알같이 오픈 기믹이 있습니다. 안에 뭐 디테일은 크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디테일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어깨 쪽에 무장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숨겨진 무기가 있고요. 이게 오리진에서는 이 무기를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왜냐면은 그 오리진 그 애니메이션이 붉은 해성 탄생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로가 나와야 될 부분에서 끝나버려서
좀 아쉬워요. 그 뒷부분 그 아무로가 이제 건담 대지에 서다 거기까지 좀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뭐 인기가 없으면은 어쩔 수 없겠죠. 전 참 재밌게 봤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LED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 들어옵니다. 이 빔 라이플도 조준경 쪽에 LED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가 똑딱이 버튼이 되게 안 좋아요. 네, 접촉이 좀 안 좋습니다. 좀 많이 좀 깎아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헤드의 LED가 이렇게 좀 접촉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불이 들어올 수 있게 전지를 잘 끼워 주시고 그 설명서대로 만드시면은 잘 안 켜지거든요. 이 전지를 먼저 잘 끼워 주시고 접촉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네, 여기 유닛 자체가 다 그래요. 이 접촉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접촉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건전지가 방전된 게 꼭 하나씩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그 만드시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보면은 이게 방전된 건전지가 꼭 하나씩 들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다 끼고 나서 번요 쪽 조립하는데 하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주카에 있는 그 전지를 빼서 이 번요 쪽에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네, 이게 워낙 크다 보니 이게 근접해서 찍기가 힘드네요. 가동도 해야 되는데 가동은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네, 자석은 요 뒤쪽에 이렇게 심거든요. 네, 좀 달걀달걀 하는 소리가 좀 들립니다. 요거를 이렇게 대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빔샤벨 자체도 이쪽 부분을 자석으로 터치해주면 네,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석으로 터치해주면 네,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와요. 네, 자석으로 터치해주면 꺼지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자석으로 터치해주면은 네, 꺼지고 다시 해주면 네, 켜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져요. 그리고 이 부분 무기를 수납할 수 있는 이 조인트는 네, 돌리면은 들어가셔요. 네, 돌리면은 덮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방패 조인트죠. 그리고 네, 이 허리 부분도 커버를 네, 덮어서 이 조인트를 숨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빔 라이플도 꽂을 수가 있어요. 바로 저걸 빼줬다고 바로 무게가 흐트러지네요. 네. 방패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리고 이 바주카도 거의 뭐 50cm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50cm 근처에 육박을 합니다. 이게 비비탄 개조하면 비비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헤드는 쉽게 탈착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LED 기믹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전지도 갈고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네, 끼우고 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헤드에 약간 해치 오픈 기믹이 있습니다. 뭐 크게 기믹이 있는 건 아니고요. 쭉 잡아당겨 장갑을 당기면 되는데 이게 좀 힘드네요. 땀나.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커버가 열리는 이런 해치 오픈 기믹이 있습니다. 요 얼굴은 약간 못생겼습니다. 약간 어벙한 좀 스타일도 좀 보여요. 저 LED 좀 뒤에도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 킷에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목이 좀 많이 들떠 있어요. 들떠 있어 보이죠? 좀 확실히 좀 밑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좀 더 떠 있는 모습이 약간 좀 휑해 보입니다. 그게 좀 안 좋아 보이죠? 네, 그리고 움직이면 자꾸 LED가 꺼져요. 저게 이제 이 부분이 그 전지를 이렇게 결합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네, 끼고 나면은 전지를 자꾸 건드려가지고 접점을 좀 건드리나 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불이 잘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불 들어오려면은 이 목을 빼고 점등을 시키는 게 더 잘 들어오고요. 잘 눌러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우선 네, 머리는 앞 뒤로 이 정도 숙여지고요. 옆에서 보시는 게 편할까요? 네, 앞 뒤로 이 정도 숙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옆으로도 이렇게 크게 꺾여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네, 볼 조인트라서 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취하면은 네, 그나마 목이 좀 가려지네요. 네, 그게 좀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은 이게 조립 영상에서도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기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살짝씩 움직여요. 예, 이 정도가 움직이는 게 다예요.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구도만 잘 맞으면은 네, 360도까지 틀어집니다. 어깨 커버는 여기까지 들어지고요. 네, 팔은 클립 관절을 이용해서 어깨를 올리면은 이 정도 90도에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상박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어깨도 클립 관절입니다. 이렇게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네, 팔은 이중 관절을 이용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접혀지고요. 손은 전지 가동손입니다. 팔목은 네, 이 정도 여유 있게 회전하고 손가락은 다 이렇게 접혀집니다. 네, 가동 범위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가동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가 있어서 다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네, 엄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리는 일단은 네, 고관절은 여기까지 올라가집니다. 이렇게 이 고관절이 축태가 있어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기믹은 없어요. 그리고 무릎은 네, 이중 관절로 이 정도까지. 무릎 안전은 안 될 것 같네요. 이러면 네, 힘들겠는데요. 네, 그리고 발목은 네, 여기 좌우로 여기 볼관절을 이용해서 네, 움직이고요. 그래도 잘 움직이네요. 이 녀석 끼울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기 있는 관절 끼우는 거 그 다음으로 힘들었어요.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 요 고관절 요 부분하고 요 안에 숨겨진 조인트가 있는데 그거 끼우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두 번째가 요 녀석인데 잘 움직이네요. 안 움직일 줄 알았더니.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이렇게 네, 발끝은 네,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접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이 좀 고정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껴지는 그런 느낌, 제가 다 안 깬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따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뒤꿈치도 이 정도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조립할 수가 있어요. 흰 파츠가 있고 회색 파츠가 있습니다. 조립 설명서 보면은 회색 파츠로 조립하기가 쉬워요. 근데 부품을 보면은 흰색 파츠로 이게 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흰색 파츠로 끼우는 게 이렇게 좀 더 일체감이 있고서 보기 좋겠죠. 네, 그리고 뒤쪽 버니어. 네, 보시면 버니어 보이시나요? 네, 버니어가 있습니다. 아우, 이쪽 볼관절이 상당히 빡세요, 움직이는 게. 네, 그리고 다리를 좀 벌려줘야 되는데 이 사이드 스커트가 이거밖에 안 올라가요. 이게 다리를 더 이렇게 벌리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겠네요. 네, 일단은 사이드 스커트를 최대한 해서 사이드 스커트에 걸리는 방향까지 하면은 이 정도까지 벌어집니다. 사이드 스커트가 없으면은 좀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스커트를 네, 옆으로 좀 빼고 해보겠습니다. 네, 네, 사이드 스커트가 없으면 옆으로 180도까지 다리 찢기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근데 다리를 쫙 찢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시트킷도 아니고. 네, 무게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요. 이 녀석 무게도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가요. 지금 무장을 다 탈고 있는데도 거의 2kg 가까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령 무거운 거나 들고 지금 운동한 느낌이에요. 힘드네요. 네, 포드 취하는 게 완전 일이네요. 무거우니까 만지다가 지쳐요. 이거 그냥 플라스틱 조각인데 왜 이렇게 무겁죠? 플라스틱이 좀 꽉 차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무겁습니다.
요 어깨 클립 관절이 조금 약해요. 네. 뭐 그래도 걸리면은 지탱은 되겠는데 이 다리 쪽에 비하면은 어깨 요 돌아가는 쪽에 요 클립 관절은 좀 약한 편입니다. 아이고야, 어휴, 뿔 부러지는 줄 알았네. 아유, 네,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도 일이에요. 네, 이제 코어 파이트를 보여드리려고 분리를 시키는데, 아, 이거 분리시키는 것도 진짜 만만치 않네요. 아, 그리고 헤드가 이 조형을 보시면은 좀 뿔이 좀 작아 보여요. 뿔 사이즈가 이 정도라도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뿔이 약간 좀 짧아 보여서 이게 그래서 좀 디자인이 좀 안 예뻐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 눈이 생각보다 좀 너무 위로 올라가 있어요. 눈이 좀 더 좀 밑으로 내려와 있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 파이터입니다. 코어 파이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면은 요 미익이 이렇게 올라오는 스타일이고요. 네. 이렇게 숨는 건 잘 안 숨어요. 회전 시키면 네, 미익이 올라옵니다. 날개는 이렇게 펴주시면 되고요. 앞에는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전개가 돼 가지고 여기 이제 미사일 나가는 그런 전개도 됩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가 있어요. 클리어 파츠로 조립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 콕핏은 이렇게 열립니다. 네, 크게 뭐 다이나믹하게 크게 열려지는 건 아니네요. 네, 이 정도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열리는 거에 의의를 둬야겠네요. 그리고 네, 이쪽에 맞물려 가지고 뺄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원래 이게 넣으면은 의자가 회전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걸려가지고 의자가 이렇게 이제 원래는 요 보시면 돌기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의자를 회전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요 돌기가 이렇게 걸려서 넣으면서 이제 의자가 회전하게 돼 있습니다. 코어 파이터에 할 때는 요거 접어주고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걸려야 돼요. 이게 근데 너무 안 걸리면은 이게 의자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위익 잘 집어넣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코어 블록으로 이렇게 형태 변환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좀 많이 이쪽이 많이 접혀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오지 이러면서 얼리시드도 그렇고 거의 피지도 그렇고 원래 코어 블록 자체가 따로 있잖아요. 부품이 원래 이 코어 파이터는 코어 파이터대로 따로 전시할 수 있게. 네, 근데 이 녀석은 그런 건 좀 없네요. 그리고 보시면 패널 라인이 이렇게 깊게 파져 있지가 않아요. 이쁘지가 않아요. 날개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이 이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차피 안에 들어간 제품이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샤. 조립할 때는 꽉 눌러 주셔야 돼요. 살짝 눌러 주시면 안 됩니다. 꽉 눌러 주셔야. 네. 이것만 했는데도 지치네요. 너무 지치는데. 네, 꽉 눌러 주셔야 네, 허리가 완전히 받쳐집니다. 네, 포즈 하나 지어주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바주카 포즈를 한번 지어봤는데요. 네, 바주카가 잘 쥐어지지가 않아요. 이 손목 부분이 바주카를 지려면은 획기적으로 이렇게 꺾여줘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정도로 더 꺾여줘야 하는데 이게 꺾여지는 각도가 좀 이 정도에서 좀 머물러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 도정 돌기가 있어서 그 돌기를 그 바주카 손잡이 부분에 끼워줘야 되는데 끼워주지를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고정 부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바주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무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깨 라착 관절이 버티지를 못하네요.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뭐 크게 저 액션을 취해줄 일은 이제 뭐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뭐 크게 아쉬울 건 없는데, 그래도 약간 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저 바주카 뒷부분이 묘하게 저 빔샤벨에 걸려요. 이렇게 어깨 안쪽으로 딱 이렇게 고정이 되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그리고 바주카를 질려면은 팔이 좀 완만하게 이렇게 V자를 이렇게 V자, 이 팔이 이렇게 V자로 꺾여야 되는데, 바주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펼쳐지는 기믹은 있는데 그거를 뭐 완전히 하지할 수 있게 좋은 각도까지 꺾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주카 액션 포즈는 제가 보기에는 저 이상은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살짝 걸쳐 놓는 정도? 그 정도 이상 아닌 이상에는 이게 바주카 액션을 이렇게 취해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바주카 액션을 취하려면은 그 뒤에 그 빔 라이플 손잡이를 좀 빼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패를 장착해 줄 건데요. 이 방패 안쪽에는 이렇게 이제 그 보호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덮개를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담들, 반대 건담들은 여기에 이게 투명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잖아요. 얘는 클리어 파츠가 없어요. 극중에 보면은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빔 라이프를 이렇게 내밀고서 이렇게 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거 클리어 파츠로 막혀 있으면은 안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패는 보시면은 끼우는 방향이 돌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위쪽에서 끼울 수 있고 이 아래쪽에서 끼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쪽에서 끼워주시면은 정상적인 방식의 실드를 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끼워놓은 것처럼 네, 이 밑에서 네, 이렇게 끼워서 하시면은 그 오리진 버전, 네, 얼마 전에 그 쿠크로스 도안의 수업 나왔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그 아무르가 방패를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어요. 네, 방패를 지어주고 빔 샤벨을 한번 끼워줘 봤습니다. 네, 방패를 저렇게 오리진 스타일로 역으로 질 수가 있어요. 저게 좀 더 이상하게 더 스타일리시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얼리시드 샀을 때도 방패를 저렇게 뒤집어서 한번 끼워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얼리시드는 방패 설계상 역으로 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점이 참 아쉬웠어요. 근데 이 녀석은 홈이 두 개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오리진으로 리파인된 포스트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방패를 이렇게 껴봤더니 이렇게 역으로 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의 기쁨이라. 역시 오리진 디자인은 저렇게 방패를 역으로 지어줘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저 빔샤벨 부분이에요. 광량이 생각보다 이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안에 기포가 되게 많이 찼어요. 빛 전달이 끝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 전달을 좀 제대로 해주려면은 옛날 그 제타 PG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빛 전달을 위해서 한쪽 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 오돌토돌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빛이 끝까지 잘 전달될 수 있게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녀석은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뭐 광량이 끝까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진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꺼져요. 네, 그러면 네, LED로 다시 켜주시면 되고요. 이 방패가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이 방패가 못해도 한 300~400g 이상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쥐어주면은 축 처져요. 한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처집니다.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방패가 너무 무거워서. 똑바로 해줘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시면 어깨가, 가슴이 이렇게 한쪽으로 처진 게 보이시죠? 자, LED 온. 파란색 버니어가 들어오는 게 나름 괜찮네요. 네, 뒤에는 빔라이프를 엉덩이에 꽂아 주었습니다. 리뷰를 어떻게 찍기는 찍네요. 원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배경 천막을 펼쳐 놓고 좀 리뷰를 찍을 생각이었는데 이 녀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떤 구조로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크게 크다 보니까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멀찍이서 좀 떨어뜨려 놓고 찍는 구조를 좀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찍는 것도 생각보다 좀 지치네요. 힘드네요. 원래 이렇게 빔샤벨을 지어주면은 왠지 그 박매님의 더빙이 생각나요. 네, 콕피트만 살살 금방 끝나
그게 생각나요. 그 박매님 더빙을 본 이후에 이게 건담 이 주인공들의 대사가 그 원래 대사가 안 떠올라요. 하여튼 그 3부는 언제 나오시나? 3부도 좀 얼른 내주시지. 네, 이거는 뭐 그리고 기본이라 뭐 이게 설명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끔 이거 이제 이거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이 조인트를 이렇게 좀 어떻게 장착해야 되시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요거 설명서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인지 요걸 요렇게 끼고 요렇게 들고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뒤쪽에, 요 팔 뒤쪽에 보시면은 요 커버가 있어요. 처음에는 요 커버가 이렇게 덮여져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커버를 빼고서는 먼저 이렇게 손을 밑으로 집어 넣으시고, 그리고 요 조인트를 이렇게 껴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배가 장착이 됩니다. 네, 방대경 퍼스트 건담의 최종 평가입니다. 네, 이게 큰 사이즈에 목말라 하신 분들이라면은 하나 정도는 뭐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가격이 아주 비싼 건 아니잖아요. 한 7만원? 7만원 선에 이 정도 크기의 건담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메가 사이즈도 10만원이 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크기에 7만원이면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혜택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큰 좀 각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조립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립 난이도를 잡아먹는 게 안 끼워지는 부품들이 많습니다. 결합력이 아주 좋지가 않아요. 이게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 안핀과 스핀이 결합할 때 분명히 힘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원래. 그런데 이 녀석은 좀 상상을 불허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 팔 쪽은 그래도 그나마 이게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하반신이죠. 특히 요 고관절, 네, 요 고관절 밑에 조인트가 있어요. 요 조인트를 끼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발목, 네, 이 문제의 발목, 요 이제 1차로 고난이 이 고관절에서 왔다면은 2차 고난은 요 발목에서 왔어요. 이 발목이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껴야 끼워져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 발톱 부분인데요. 요 부분도 완전히 끝까지 꽉 밀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거 리뷰를 하면서도 계속 어긋나 있었거든요. 이게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가지 하고 했었는데, 리뷰를 다 찍고 나서 한번 혹시나 해서 밀어 넣었더니 들어가지는 거예요. 물론 그냥 손 힘으로 해도 안 돼가지고 멸리를 소환해가지고 네, 껴줬습니다. 뭐 어차피 뭐 자국 남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밑바닥이니까 자국 남아도 뭐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네, 껴줘 봤어요. 그랬더니 딱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 발 조립하셨을 때 약간의 단차가 있다면은 확실히 안 껴주셔서 그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살펴보실 점이 있으시다면은 요 팔 뒤꿈치 부분, 요 부분 조립하실 때 선택하셔서 조립하셔도 돼요. 요게 이제 요 회색의 내부 프레임 있는 부분을 쓸 것인지 아니면 요 흰색 부분을 쓸 것인지 결정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 깔끔하게 이렇게 흰색 넣어주시는 게 더 이뻐 보이겠죠? 네, 요 흰색을 넣어주시면은 처음 조립할 때부터 괜찮으실 거예요. 좀 잘 받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 수은전지가 하나가 방전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LED를 처음에 점등을 좀 해보시고요. 미리 접촉 불량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꽉 눌러주니까 그때서야 불이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꽉꽉 눌러주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전지가 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실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설명서가 좀 불친절해요. 인쇄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이 머리 LED 낄 때 좀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대신에 팁을 드리자면은 이 LED 선 보시면은 노란색 줄이 있는 게 있고 빨간색 줄이 있는 게 있어요. 그 빨간색 줄은 요 메인 카메라 줄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줄은 요 눈에 들어가는 LED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구분하셔가지고 잘 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못 모르고 꼈다가 보니까 눈 한쪽은 노란색이 들어오고 한쪽은 빨간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 꼈구나 해서 다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켜 보시고 색을 구분하셔서 끼워 주시는 게 오히려 분해를 안 하는 방법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번 분해를 했어요. 근데 얘가 분해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게 크기가 크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해요. 그리고 힘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좀 설명서를 잘 보시고 LED 조립하실 분들이라면은 그 LED를 미리 한번 점등해 보셔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뭐 이런 가슴 쪽은 쉬워요. 그리고 이제 부품 잘못 끼우시면은 큰일 나요. 특히 가슴 쪽 조립하실 때, 그리고 다리 쪽 조심하실 때 부품 잘못 끼시면은 야, 이거 분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분리할 수 있는 파츠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 파츠 이용해서 이렇게 잘 벌리셔가지고 살살 벌리시면은 뭐 아예 안 벌어지진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진땀이 쫙 날 뿐이죠. 이거 만들고서 몸살에 걸린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 만들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얘 만드는데 대여섯 시간 걸린 것 같아요. 6시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이틀에 걸쳐서 만들었거든요. 월요일날 오후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날 오후에 거의 한 대여섯 시간 만든 것 같고 4-5시간 이상 만들었고,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에 만들었는데 데칼 붙이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죠. 근데 얘네가 데칼 가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다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자리에 그냥 대충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데칼 수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서 뭐 이렇게 큰 걱정은 안 되실 거예요. 뭐 그리고 데칼은 또 안 붙이셔도 되니까. 먹선은 뭐 호불호죠. 넣어주실 분들은 넣어주시고 안 넣어주실 분들은 안 넣어주시는 게도 괜찮은데, 이 녀석 먹선 넣으시면 지우시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검은 게 잘 남더라고요.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워싱하기도 좀 힘들고 해가지고 저도 이게 하다가 좀 포기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일단 첫째적으로 전지, LED 할 때 전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게 하얀 부품 쪽에 이영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은게 말라가지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에너멜 신으로 닦으니까 닦아지더라고요. 그거 주의해 주셔야 될 필요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조심할 거는 뭐 부품 결합할 때 고관절, 발목 결합하실 때 좀 힘 좀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점,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만드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드시고 나서 몸살 조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컨디션 아주 좋을 때, 내공 충분할 때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공이 없을 때 만드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진짜 죽을 똥을 쌌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발 이게 안 들어가는 거를 막 억지로 끼우다 보니까 막 망치로 때리고 그랬거든요. 이제 멸리로 소환해가지고 이제 멸리로 치는데도 안 들어가요. 잘. 특히 요 고관절 이 밑에 조인트 끼우는 거, 거기는 정말 안 들어가요. 뭐 이게 중국 리뷰 보니까, 중국 리뷰에서는 어떤 분은 아예 그 안핀 쪽 있잖아요. 수핀 말고 안핀 쪽을 아예 그냥 다 한쪽씩을 다 이렇게 니퍼로 절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쉽게 들어가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 봤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LED는 항상 그 조립 전에 미리 한번 다 꺼내셔가지고 전지를 체결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접촉 불량이면은 LED 기판 뒤쪽에 전지 끼는 부분에 그 마이너스 극 부분, 거기에 이제 밀어 넣어주는 이렇게 철판이 약간 이렇게 있어요. 휘어져 있는 거, 그거를 안쪽으로 더 깊게 밀어 넣어서 전지가 붙을 수 있도록 해주게 하면 됩니다. 뭐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기판 불량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지 불량이 이제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지를 보내줄 때 이게 기왕 전지를 넣어줄 거면은 좀 이렇게 좀 잘 들어오는 걸 넣어주면 되는데 꼭 한두 개씩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이제 스파덕도 전지가 수은 전지가 막 분해되고 파손돼서 와가지고 그거에 막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전지를 구하려면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전지 가격보다 배송비가 더 많이 들어요. 아싸리 그냥 차라리 전지를 주지 말던가, 그냥 전지를 줄 거면 잘 검수를 해가지고 좀 넣어줬으면 좋은데 한두 개씩 꼭 삑살이 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해자 같으면서도 해자가 아닌 거죠. 기분 나쁜 거죠. 원래 99번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은 더 욕먹잖아요.
반대 개념으로 왜 99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이게 그래요. 이게 사람 심리가 이게 뭔가 이게 다 줬으면은 해자 같은데 하나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나머지까지 다 욕을 먹게 돼요. 좀 아예 그런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주질 말던가 아니면 그 주면은 잘 챙겨주던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쇼핑몰에서 좀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그냥 다른 데 안 키는 데 거를 딴 데다 껴주면 되니까. 그리고 LED 이거 뭐 몇 번이나 키겠습니까? 뭐 리뷰 찍는데 한 번 키고 나서 뭐 얼마나 키겠어요. 뭐 지금 이제 리뷰 찍고 나면 얘도 이제 뭐 창고행이나 박스행이나 그렇겠죠. 어디 세워두 너무 커요, 세워두기가. 네. 이거 장식장 포화 형태라 이 장식장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좀 그래요. 하여튼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LED 뭐 얼마나 켜주겠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LED에 대한 좀 감상을 좀 말해 보았습니다. 여러모로 무겁고 거대한 녀석이에요. 만드는 시간에 괴로웠습니다. 만드는 게 즐겁진 않았어요. 좀 괴로웠어요. 보면은 흐뭇한 것 같으면서도 만들 때는 이거 다시는 방대경 안 사. 사이즈에서 오는 만족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립에서 오는 만족감은 없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조립하다가 손가락 아작나는 줄 알았어요. 막 발 뒤꿈치도 쓰고 막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려놓고 진짜 막. 그러니까 조립하실 때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조립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있어요. 네, 여기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좋은 킷 있으면은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뭐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나 구독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